안녕하십니까. 운동하는 의사 닥터 천재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황인혜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해서 비타민C 메가도주를 시행하게 되었는지 저희 체험담을 위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비타민C는 왜 먹어야 하며 메가도주가 무엇인지부터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럼 가장 기초적인 질문 먼저 드릴게요. 비타민C는 왜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예전에 풍부한 자연물의 섭취로 비타민C를 충분히 공급받던 시절에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세상이 바뀌면서 사회가 산업화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가 인공으로 재배한 식품에서는 충분한 양의 비타민C를 공급받기가 어려워지고 점점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스트레스는 점점 늘어나고 그러면서 비타민C의 요구량은 많아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결국은 자연물로부터 비타민C를 섭취는 줄어가는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 점점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타민C가 만성적으로 부족하게 되고 이것이 오래간 지속되면서 우리가 질병에 좀 많이 노출되게 된 상황인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다음 질문으로 비타민C 메가도스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는데 비타민C 메가도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지도 궁금해요. 저희가 비타민C가 부족하면 괴혈병에 걸린다는 말이 있죠. 괴혈병을 질병 목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사실 하루 60mg 정도의 비타민C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조금 더 치료에 대한 개념으로 접근을 한다면 이보다 훨씬 많은 양의 비타민C가 필요로 합니다. 보통 우리가 진료 기록들을 본다면 한 10g 정도, 한 10,000mg이죠. 이거를 이제 치료 목적으로 쓰게 되는데요. 우리 임상 닥터들 비타민C를 많이 처방하고 지금 임상 닥터들의 임상 경험을 보면은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최소량의 10g 정도를 제시를 했는데요. 보통 이 양이 3,000mg 정도의 비타민C를 하루에 3번에서 4번 정도 복용할 용량이 될 것인데요. 재미있는 현상은 하루에 한 10g 정도에서 드시면 설사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이런 분들이 가끔 심한 감기나 독감에 걸리면 100g 정도까지 드셔도 설사를 하지 않는 현상이 생기게 돼요. 어떤 거냐면 그만큼 우리 몸에서 비타민C를 많이 필요로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비타민C를 먹으면 정말 감기에 걸리지 않나요? 네, 비타민C가 우리 면역 체계를 탄탄하게 해서 감기와 같은 바이러스 질환에 커다란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사실 감기 걸렸을 때 감기 걸려보신 적 있으시죠? 네. 그때 며칠 정도 가던가요? 꽤 한 일주일 정도 오래 갔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보통 감기 걸리면 보통 일주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초기 단계에 비타민C 복용량을 확 늘리게 되면 증상이 완화되고 그 투병 기간도 빨리 줄어드는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감기가 사실 굉장히 주관적인 질환이라서 수치로 재본다는 게 불가능하지만 비타민C와 감기와의 관계를 조사한 보고서들을 보면은 최대 한 85% 정도에서 비타민C 효과가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특히 날씨가 추워지면 겨울철에 비타민C 소모량이 늘어나는데요. 이에 반해서 몸을 지켜줄 비타민C의 섭취량은 겨울철에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 필요로 하는 양은 많은데 몸속에 필요로 하는 양은 많지만 몸속으로 들어가는 양이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나 겨울철 비타민C 부족할 수 있는 상황에 비타민C 섭취를 많이 해야 되고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유행하는 이런 상황이라면 평소에도 충분히 비타민C를 복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등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 예방 목적으로 혹시 비타민C를 추천하시는지요? 그렇죠. 비타민C와 바이러스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지닙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포유동물의 몸속으로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면 몸속에서는 두 개의 공장이 가동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항체를 만들어내는 공장이고 또 하나는 비타민C를 만들어내는 공장입니다. 이 두 공장들이 물건을 만들어내면서 생체는 바이러스에 저항할 무기를 갖추게 되는데요. 사실 비타민C를 만들어내는 공장은 간의 털을 잡고 있는데 우리 불행하게도 인간에게서는 이 공장이 진화 과정 중에 없어져 버렸어요. 간이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결국은 사람은 바이러스에 침입에 대항할 무기 하나를 상실한 셈이 되어버린 거죠. 이것이 비타민C를 복용으로 대체해야 된다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내 씨 혹시 피곤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혹시 입술 주변에 물집이 올라온다든가 이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많이 있었죠. 그게 사실 단순포진이라고 불리는 질환인데요.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인체 내에 잠복해 있다가 몸의 저항력이 떨어질 때 체표로 쏟아져 나오면서 생기는 증상이거든요. 이때 보통 우리가 항바이러스 제제를 처방을 5일 정도 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때 비타민C를 초기에 많이 좀 올려서 먹게 되면은 보통 2-3일이면 없어진다는 지인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비타민C가 항바이러스 효과도 있구나, 또 면역력을 올리는 효과도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고, 혹시 요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또 비타민 C를 평소에 좀 많이 복용을 하는 게 아무래도 면역력 항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고령의 분들일수록 더 많이 드시는 게 충분한 도움이 될 수 있다. 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정말 현대인들에게는 비타민C가 꼭 필요한 영양 성분이 아닐 수가 없겠네요. 그리고 때로는 메가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비타민C의 용량을 늘려서 비타민C의 확실한 효능을 느낄 수 있도록 복용하는 것이 매우 의미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원장님께서는 언제부터 메가도스 요법을 시행하셨나요? 저는 한 4년 정도 되었거든요. 그때 하루에 한 3번 정도를 식후에 한 3000mg 정도를 먹었던 것 같아요. 메가도스 요법을 시행하게 된 동기가 있을까요? 저는 좀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한 게 많아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쌓이고 그다음에 컨디션 저하로 다음날 이어지고 이런 경우가 좀 많았어가지고 그렇게 시작하게 됐어요. 그럼 혹시 어떤 방식으로 메가도스를 시행하게 되셨나요? 처음에는 병원에서 그 정맥 주사를 통해서 이제 시작을 했다가 이걸 매일 맞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먹는 거를 처음에는 한 1000mg부터 시작을 했다가 이거를 한 3000mg 정도까지 늘렸어요. 그래서 3번 정도 식후에 이렇게 먹는 걸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아서 계속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메가도스 후에 어떤 신체적 변화를 느끼셨는지? 개인적으로는 이제 피로감이 많이 줄었어요. 제일 좋았던 거는 피로한 게 많이 줄었고 평소에 좀 두통도 조금 간혹 있었는데 그런 증상이 좀 많이 사라졌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몸 컨디션이 매우 좋아졌어요. 뭐 피곤함도 덜하고 눈도 좀 아프고 더 덜 아프고 잔주름도 조금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4년 정도 먹다 보니까 주름도 덜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럼 일반 사람이라면 언제 정도의 효과를 느낄 수 있을까요? 보통 한 3000ml 기준으로 이렇게 먹어보니까 제가 느끼기로는 한 3주에서 한 달 정도면 꽤 효과를 보는 것 같아요. 저희 직원들한테도, 기미 있는 직원들한테도 먹어보게씩 많이 시키거든요, 제가. 먹어보니까 한 달 좀 지나면 좀 옅어진 것 같아요. 뭐 기분 탓이 옅어진 거 이런 얘기를 시작해서 몇 달 먹으면 많이 개선됐어요.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특히나 원장님은 비타민C 사랑도 지극하시지만 또 건강 닥터로서 엄청나게 운동을 좋아하신다고 하는데 그럼 하루에 얼마 정도 운동에 투자를 하시는지 그리고 또 비타민C의 섭취와 운동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궁금해요. 엄청나게 운동하진 않는데 꾸준히 매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하루에 한 1시간에 2시간 정도를 매일 운동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적지 않은 시간이긴 한데 저한테는 운동이 또 생활 활력소라서 계속 하고 있고요. 운동을 할 때 이제 보통 뭐 무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이제 활성산소 같은 게 몸에 많이 쌓이거든요. 그래서 뭐 산화력이 높은 것들이 쌓이면 아무래도 기능이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막는 차원에서 비타민 C를 좀 꾸준히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운동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복용 방법이 또 따로 있을까요? 운동하시는 분들이라고 특별히 뭐 복용 방법이 따로 있거나 하진 않아요. 하지만 비타민 C 혈중 농도가 보통 먹은 지 한 대여섯 시간 정도 지나고 나면은 이미 이제 몸에서 남아있질 않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좀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는 자주 나눠서 복용하는 게 좋고 운동 전후로 이렇게 해서 그 항산화 작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일반 분들이 메가도스를 실시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면 가장 좋을지 또 뭐 복용 방법 등의 가이드를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좀 민망한 얘기기는 한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약간 방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고 보통 하시는 분은 속쓰림이나 설사 같은 증상들이 처음에 좀 동반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성적인 변비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좀 메가도즈 할 때 속이 쓰리신 분들은 빈속에 절대 드시지 마시고 식후에 물과 함께 드시거나 아니면 용량을 좀 줄이거나 하루에 한 번 먹는 걸로 그런 식으로 용량을 올려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어떤 제품이 메가도스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시는지? 아무래도 용량이 조금 너무 적은 것보다는 메가도즈라는 것 자체가 용량을 좀 올려서 쓴다 이런 의미니까요. 해당 한 3000mg 정도 적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정제알된 그러니까 태블릿 형태로 된 것들에는 좀 불필요한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뭐 소화불량이나 위장장애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파우더 형태로 된 것들이 좀 부담감이 적다는 생각이고요. 또 순수한 비타민C 파우더를 먹을 때도 신맛이 너무 강해서 좀 먹기에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신맛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 그러면 그거 약을 조금 신맛을 좀 줄인 맛이 좀 좋으면서 해당한 비타민C 용량 한 3000mg 정도 되면은 제가 추천할 만한 제품이라고 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비타민C 항산화 능력에 대한 테스트를 해보려고 저희가 실험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네, 요오드 항산화 반응이라는 것은 어떤 실험입니까? 네, 요오드 항산화 반응이라는 것은 요오드는 쉽게 시중에 구할 수 있죠. 포비돈, 빨간약이라 그러죠. 우리가 어디 뭐 상처가 났을 때 소독제로 쓰는 거예요. 요거는 강한 산화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비타민 C예요. 비타민 C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산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둘을 섞게 되면은 요 산화제를 항산화 시키면서 색깔이 확 변하는 거 보여드릴 거예요. 얼만큼 강력한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비커에는 일반적인 물을 좀 섞어놨고요. 여기 붓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깔이 되게 주스 같죠? 자, 이걸 좀 섞어볼게요. 섞인 상태고요. 자, 여기에 항산화제인 비타민 C를 소량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젓는 거는 이네 씨가 저어볼까요? 네,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갈게요. 자, 섞어주세요. 저 지금 좀 놀라서 순식간에 이렇게까지. 사라지죠? 네. 얼마 안 되는 양인데도 비타민 C 굉장히 강력한 항산화제이기 때문에 우리 혈액에 들어가서도 이런 산화 물질들을 빠르게 제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노화를 방지한다든가 여러 가지 콜라겐 생성, 미백 효과뿐만 아니고 여기도 면역 작용으로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꼭 뭐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많이 있으니까 꼭 잘 드셔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실험이 끝나고 나니까 거짓말같이 색깔이 바뀌어서 너무 놀라서 제가 할 말을 저도 좀 잠깐 놀랐네요. 잃었는데요. 네. 실험 정말 잘 봤고요. 네. 그럼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